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원래 오늘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만 되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네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댓글들을 봤는데 알파걸몰리님께서 엄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제 댓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알파걸몰리님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깊이가 상당합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깊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뭔가 그 하늘바이오 파마의 펀더멘털 자체도 뭔가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훨씬 더 뭔가 그 딥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뭔가 배경 지식이 많으신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댓글도 너무 전문적으로 달아주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알파걸몰리님 댓글은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댓글분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사실 어떤 내용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피터 린치 책을 좀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주말 증후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증후군이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널리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죠. 뭐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한올바이오 파마를 계속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의 사랑에 빠진 걸까?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보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나도 모르게 한올바이오 파마를 집착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몇 년간 물렸고 몇 년간 투자했는데 버티고 먹고 나와야지, 크게 먹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똑같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포텐은 나중에 터질 포텐은 훨씬 다른 주식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믿고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과거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가 뭐 우연치 않게 너무 그런 바투클리맙에 대한 부작용 이슈로 갑자기 하락을 하고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다시 반등을 하는 뭐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구독자분 중에 8년 투자하시는 분, 9년 차로 넘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사랑과 빠지지 말자는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용어가 나온 자체가 뭐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사랑과 빠졌다는 게 사실 모든 걸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집단지성에 나도 휩싸여서 그 회사를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막 하니까 그런 의미에 현혹돼서 다른 악재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보여도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미에 내가 더 크게 마음을 주면서 그 의미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게 주식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주식들은 뭐 다들 생각이 다르고 뭐 의견이 다르고 하니까 제가 뭐 다른 주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없지만 글쎄요, 뭐,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뚜렷한 데이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한 임상 결과나 아니면 뭐, 그런, 광범위한, 상업성이나 아니면, 뭐, 과학적인 근거는 어느 정도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인체에 투여됐을 때 정말 뒷받침 되게끔 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일부의 데이터만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너무 확장 해석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그 영장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심팬치나 뭐 이런 인간과 유전자가 비슷한 영장류 시험에서 IgG 항체 감소 농도가 떨어진 걸 확인을 하고 알부민 결합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해서 한번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는데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리고 바토클리막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의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한 번 더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때 뭐 40몇 달러까지 막 가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옆에 핸드폰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떴습니다. 만약 영장류 시험만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투여를 안 하고 영장류 시험만 했을 때의 단계까지는 올라왔죠. 그쵸?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인간에 투여됐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에 투여됐을 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를 인간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건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했지만 임상 1상 시험에서 뭔가 그런 효능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로 어느 정도 나온 거죠. 하지만 또 이게 환자에 들어갔을 땐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좋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환자 치료용으로 써야 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과학적 근거로는 아주 좋죠. 항체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안 높아지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해당 환자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질환이 IgG 항체로 인한 질환이다 라는 걸 보였을 때 그 IgG 항체만 낮추면 그 환자가 정말 괜찮아지는지 다른 부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IgG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 개선이 안 되든지 덜 되든지 이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근거가 되고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에 투여했을 때의 데이터가 나와줘야 아 이게 정말 효능이 있구나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일단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건 사실 제가 말하는 이 데이터는 인체 투여입니다. 인체 투여. 뭔가 그런 과학적인 성분 실험이나 아니면 그 기전에 대한 뭔가 그 물질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은 사실 사람에 투여했을 때는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고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효능이 입증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이 효능으로 인해서 다른 부차적인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생각보다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다른 무언가가 툭 튀어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인체에 투여되지 않은 과학적인 실험을 토대로만 과학적인 실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성분 분석이나 뭐 원리나 그런 뭐 화학 실험 같은 그런 과학적인 실험으로만 뭔가 아니면 동물 실험 있잖아요. 뭐 쥐라든지 뭐 영장류까지도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그런 효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는 있지만 그게 인체에 투여됐을 땐 또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뭔가 그런 내가 생각이 이거 참 기전이 좋고 이 약 잘 될 것 같고 시장성도 풍부하네. 그러면 이 약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넘겨짚기에는 임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사실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도 아무리 GLP-1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알약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뭐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는 보고 있지만 뭐 배경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아무튼 예로 들자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임상에 실패한 약들도 있고요. 어떤 전문가들이 존슨앤존슨 안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회사들도 그 뭐라 그러죠? 존슨앤존슨이 아니고 일라이릴리죠. 일라이릴리도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 의학 전문가, 바이오 전문가 다 있을 텐데 그런 전문가들도 어떤 회사를 분석하고 파이프라인을 사올 때 얼마나 많은 판단을 가지고 사오겠습니까? 확장력도 가지고 시장성도 가지고 이 약은 효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오잖아요. 그런데도 실패하는 게 임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바이오 회사 주식이 좀 힘들다는 게 그런 거죠. 분명히 과학적 원리로는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맞는데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임상 이상에 성공했다가 대규모 환자 투여하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쵸? 이상 성공했을 때 3상으로 넘어가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지만 대규모 환자 투여를 했을 때 또 다른 뭔가 다양한 환자군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마다의 그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그런 신체에 대한 그런 뭔가 DNA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 모집이 돼서 어떤 이 약을 투여받았을 때 똑같은 효능이 나올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어떤 회사라고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주식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뭔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만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좋은 쪽으로만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판단을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특히나 바이오 회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반도체 산업이나 어떤 소비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 순환 사이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속속들이 그 과학적인 기술의 원리마저 다 알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아오면 주식이 올라가는 회사들은 사실 시간이 무기거든요. 잘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사이클이 돌면 잘 사서 보유하고 열심히 떨어질 때도 모으고 있다가 나중에 사이클이 와서 돌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약인 투자들이 산업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바이오 회사는 사실 그런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그 회사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사이클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들은 특히나 항상 뭔가 신약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조심히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과학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생명과학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 데이터가 믿음이 있는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이런 넘겨짚기 데이터가 아닌지, 사람에 투여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어느 다른 구역에서 뭔가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같은 계열의 같은 약물로 FcRn 저해제도 지금 아제넥스 것도 있고 존슨앤존스 것도 있고 이뮤노반트 것도 있고 UCB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제넥스 거는 같은 기전의 약물로 똑같이 투여를 했는데 IgG 감소가 60%고 한올바이오파마는 IgG 감소 정도가 80%고 이렇게 같은 기전인데도 약의 원리 때문에 조금씩 기전의 차이가 나서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해당 특정 회사의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똑같은 기술로, 예를 들어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도 그렇죠.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도 거의 비슷한 기술인데 원리는 다르겠죠. 근데 IV를 SC로 바꾸는 비슷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할로자임이 IV를 SC로 만드는 그 기술로 인해서 회사가 다른 빅바이오텍 회사랑 계약도 하고 잘 되고 있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IV도 SC로 바꾸는 회사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사지만 그 경쟁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그 약의 원리나 그 인간에 투여했을 때 그 대규모 환자들을 투여하고도 성공을 하고 실제로 리얼 월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수만 명의 환자를 투여하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아제넥스 같은 경우. 그거와 같은 기전의 약물을 이뮤노반트가 만들고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경쟁사지만 같은 기전의 약물이 다른 회사에서 유효성도 증명이 되고 안정성도 증명이 되고 있다면 그럼 우리 약물도 유효성도 증명이 되고 안정성도 증명이 될 수 있겠네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건 충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죠. 경쟁사에서 수만 명을 투여를 했으니까요. 근데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경쟁사에서 증명을 해주면 물론 퍼스트인클래스로 자리를 못 잡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IgG 감성도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인클래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MG나 CIDP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먼저 진입해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거는 돈을 못 벌어서는 아쉽지만 그 시장의 확장 자체가 이 약의 기전에 대한 원리나 유효성이나 안정성을 대신 입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의 기술이 내가 독보적이긴 해요. 독보적이긴 한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냐면, 내가 이 약물이 인체에 투여됐을 때 유효성이 있고 동일한 유효성이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인간에게 투여했는데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거나, 더 좋은 데이터는 이제 기존의 다른 약물들이랑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로 인해서 뭔가 인체에 투여를 했을 때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쌓인다면, 사람들에게 투여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쌓인다면 충분히 그 약은 인정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쥐에다 투여를 했다든지 뭐 영장류에 투여를 했다. 영장류도 사실 뭐 사람과 비슷하곤 하지만 사실 전 영장류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장류까지만 투여를 하고 데이터를 뽑아냈다든지 뭐 이런 걸로 뭔가 그러면 사람한테도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투자를 하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투자가 됐을 때 나중에 이게 확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에서 그 TGC라는 옛날에 HL 186, 187 이렇게 있어가지고 186이 팀3라는 타겟이었고 187이 TGC라는 타겟이었는데, 이 TGC를 타겟하는 그 항암제 만드는 거거든요. 이 TGC라는 것을 타겟하는 항암제를 만드는 이 기전이 경쟁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많이 도전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임상을 다 실패하고 있었어요. TGC라는 약물이.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TGC라는 항체를 잘 발굴을 해서 갖고 있었는데 전임상 단계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저기 회사에서 TGC 다 실패하니까 한올도 이걸 접었거든요. 일찍. 그런 것처럼 그럼 TGC라는 항체가 뭔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막 도전을 하고 있었던 그런 항체 기전이었거든요. 항암제 기전이었는데 그 TGC라는 기전이 빅파마들이 왜 도전을 했겠어요? 이거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항체를 만들어서 좋은 항체를 잘 추출을 해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빅파마가 그렇게 연구개발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빅파마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빅파마가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뭔가 이건 믿을 만한 데이터다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고 계약금도 막 엄청 넣고 하면 사실 나중에 그게 실패한다고 해도 주가는 반응하는 게 맞죠. 계약금도 많이 받았고 이 기업이 이 기업을 잘 알아봤구나 하고 상승도 하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잖아요. 빅파마가 그렇게 큰 돈을 나중에 실패는 차후로 생각하더라도 계약금을 많이 줬다는 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거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빅파마가 뭔가를 찍었다.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그런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제 시각에서 봤을 땐 이 회사가 참 좋아. 객관적으로 참 좋고 빅파마가 픽을 했고 일단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가능성이 정말 인간에게 투여했을 때 실제로 일어날까? 이런 거. 만약에 그 기술이 다른 회사에서 뭔가 증명이 되고 있다면 충분히 믿을 만할 수 있습니다. 아제넥스가 지금 증명하는 것과 할로자임이 증명해 왔던 것처럼요. 근데 다른 경쟁사에도 이런 약물이 없어. 똑같은 원리인데 똑같은 원리로 다른 경쟁사에 이런 약이 없어. 그러면 나 혼자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투여한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하이리스크를 노려보는 건 인간에게 잘 되라 하고 빌어주는 수밖에 없죠.
내가 투자를 해놓고 이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제발 잘 되라 잘 되랍니다. 잘 될 거야라는 확신이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FCRN저이제 같은 경우는 아제넥스가 열심히 리얼월드 데이터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만 명 투여를 해가면서 안정성은 이제 다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남는 건 그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정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올라가냐, 그리고 IgG 감소 농도가 70%, 80%를 나오냐, 이거거든요. 안정성은 다 증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부작용이 더 일어나거나 막 나도 모르는 부작용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뭐 바이오는 100%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효성 면에서는 이제 그 약의 특징인 거죠. 아제넥스보다 훨씬 더 유효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올바이오파마니까. 감사한 건 아제넥스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많이 쌓아주면서 안정성 검증은 인정이 됐다고 확신을 가져도 무리가 아닐 만큼 지금 엄청난 투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독단적인 기술이라면 다른 경쟁사가 없잖아요. 그럼 나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이 다른 회사랑 기술이 조금만 달라도, 단 0.1만 달라도 다른 기술이잖아요. 특허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나 혼자 증명을 해 나가야 돼요. 나 혼자 증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1만큼 달라도 특허가 달라지니까 다른 기술이에요. 아제넥스 약물이랑 한올 약물이랑 다른 약물이잖아요. 같은 기전이지만 다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비슷한 기전이나 기술의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있으나 내가 갖고 있는 약물이 기술적으로 좀 달라. 0.1이라도 달라. 그러면 나 혼자 증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나 혼자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로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0.1만 바꿨어. 근데 효능은 비슷하게 나와. 만약에 뭐 영장류 시험을 했는데 효능은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확률이 그나마 높죠. 아, 이거는 잘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기술이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기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스스로 증명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어디선가 빅파마에서 딱 픽을 해서 봤어요. 이 기술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우리 같이 협업을 합시다 하고 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한테 투자를 하려면 제 성격에서는 투자를 못 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열심히 제가 진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맨날 제가 밤 12시, 1시에 올리잖아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그때까지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씻고 바로 올리는 영상들인데, 그렇게 힘들게 돈 모아서 11시까지, 10시까지 일하고 와서 영상을 찍고 하고 있는 그 본업에서 힘들게 번 돈을, 그 수익을 좀 덜 먹고 말지 증명이 안 된 회사에 제가 넣지 못해요, 저는. 근데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이 있는데 한 1억 정도는 잃어도 돼 하면서, 이 회사 터지면 잭팟이야 하면서 1억 정도는 버리듯이 툭 던져놓는 거, 그거는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이건 본인의 판단인 거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자산이 1000만 원이면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버리듯이 해도 되죠. 예, 이거 알아서 잘 돼봐라. 잘 되면 말고 아니면 말지 뭐 하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고 그냥 확 던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없는 그 회사에 돈을 다 투자하기에는, 이 회사는 잘 될 거야. 기술력이 독보적이네. 다른 데서 증명된 게 없으니까 독보적이네. 그래, 빅파마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투자 스타일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하고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네. 구체적인 데이터 있으면 당연히 인정이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빅파마가 아마 계약금을 지불했을 겁니다. 빅파마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고, 이 회사의 검증이 가능하고, 이 기술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 약물이 충분히 신약의 승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금 넣고 사가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같이 해봅시다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스스로 증명을 해 나가야 돼요,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 거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기술이 좋으니까, 당연히 잘 될 거니까 라고 믿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체에 투여를 해봐야죠. 인체를 투여를 해봐야 되고, 정말 그 기술이 실현되면 빅파마가 당연히 상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그런 회사들을 사는 것 자체가 하이리스크잖아요. 일단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과학적인 원리로는 다 잘 돼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 중에 과학적인 원리로 안 되는 회사는 바이오 회사를 안 차리죠. 과학적인 원리로 다 잘 되니까 회사는 차립니다. 상장도 하고요. 투자 자금도 유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임상 실험에서의 성공 확률은 단 1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럼 나머지 90%는 다 실패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회사가 정말 좋아. 인체에 투여했을 때도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아주 좋아 하면 빅파마가 사갈 거고, 아직 좀 애매해 그러면 판단해 봅시다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픽하고 안 픽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얼마나 내 투자의 비중을 선택하고 얼마의 내 투자 자금을 얼마를 여기다 쏟아 부을 건지는 이제 제 몫인 거예요. 그 회사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됐고 빅파마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될지 안 될지는 과학적인 원리도 뒷받침이 되지만 신의 뜻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운도 좋아야 돼요. 정말 회사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회사가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회사의 내부 연구원이 아닌 이상 이 약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 회사는 당연히 약물이 좋다고 하겠죠. 근데 회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와라라락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잘 되면 와라라락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게,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빅파마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내 투자금을 얼마나 넣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주식의 가격입니다. 가격. 만약에 그 회사 주식의 가격이 빅파마가 픽을 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높게 그걸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면, 굳이 내가 그 회사를 위험성 있게 사는 건데도 비싸게도 주고 사야 될까요? 그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회사의 자금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싸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 회사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공 회로를 다 돌려야 이 회사의 미래의 밝은 전망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뜻대로 잘 되고 이 기술이 뜻대로 잘 적용되고 뜻대로 FDA까지 통과가 돼야 그 밝은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모든 중간 과정들이 다 성공한다는 가정을 하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회사가 싸다, 이 회사는 100%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믿고 투자한다면 엄청 싼 거로 보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럼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거 올인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중간 단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중간 단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금을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 넣을 거를 뭐 70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빅파마가 픽한 이 가격에서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너무 가치를 많이 반영했어. 이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뚜렷한 빅파마가 이 회사의 기술을 확 가져가겠다는 뭔가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회사가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네.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 수도 있겠네. 내가 주식을 사야 될 프리미엄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주식을 좀 살 수 있죠. 근데 그 계약이 터졌다고 해도 이미 그 프리미엄이 다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주저는 해야죠. 하지만 나중에 향후에 성공 가능성을 보고 빅파마가 상간 거니까 향후에는 프리미엄이 더 붙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잖아요. 바이오 회사 주식이. 근데 만약에 지금 데이터도 없고 빅파마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주가는 이미 빅파마와 계약한 것처럼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 판단이죠. 이 회사를 이 비싼 돈 주고 빅파마가 픽한 것처럼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이 돼 있는데 나중에 정말 인간에게 투여했을 때 데이터도 나오고 빅파마가 선택한 프리미엄까지 다 받아도 이 가격이 싸다고 느껴질 가격인가? 라는 거 판단을 하고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의 매수 이유가
빅파마가 픽했다고 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는 진짜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잘 되면 진짜 박수 쳐줄 일이죠. 우리나라 바이오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올도 오르니까요. 우리나라 바이오가 다 잘 돼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올도 바이오 산업이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나한테 땡큐인데 안 되면 내 투자금 회사가 책임져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 탓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회사가 뭐 공시를 똑바로 했어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뭐 5% 로열티를 시장에서 예상을 했다가 2%라고 밝혀진 이후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알테오젠 너네들 왜 5%라고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왜 2%라고 얘기를 안 해. 2%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기대감이라도 좀 낮춰줄 수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떠들어봐요. 내가 잃은 돈을 회사에서 아이고 미안해 내가 다신 그렇게 안 할 거고 내가 네 잃은 돈 돌려줄게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온전히 잘 되면은 본인이 투자 판단 잘해서 잘 된 거고요. 안 되면 본인이 투자 판단 잘못해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투자 하시면서 이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너무 이 데이터가 없는데 이 의미부여에 집중이 돼서 하는 거는 사실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데이터들 정말 인간에게 투여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럼 몇 명에게 투여를 했는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빅파마가 관심을 가져도 전 세계 임상 FDA 승인 확률은 10% 남짓입니다. 10%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빅파마들이 그렇게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거를 일반인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비싸진 가격에 놓여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있다면 이번에 제가 뭐 솔직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실망감보단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미래를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주주분들 뭐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는 계약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계약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미래를 더 보셔야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얼마나 계약금을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로열티를 받고 이게 알테오젠은 이제는 그런 게 된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 많이 터져주겠죠. 이제는 그 플랫폼 계약을 이제 여러 건을 따내야 됩니다. 따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할로자임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 계약의 건수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뭔가 그 앞으로 계약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에 주가가 반영하기에는 결국은 또 로열티 계약 몇 프로로 할 건데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계약하고 저것도 계약하고 시장성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도대체 그래서 이 계약을 얼마에 할 건데가 이제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주가가 돼버린 거죠. 이제 꿈의 주가였다가 이제 현실적인 주가로 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건 그거죠. 투자자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알테오젠의 그 IV를 SC로 바꿔주는 그 제형기술 변형 플랫폼이 과연 계약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약 건수에 비례해서 이제 그리고 얼마나 큰 그 매출을 일으키는 그 바이오 회사와 계약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다 IVL SC로 바꿀 수 있다는 플랫폼의 특성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질적인 계약에서 보여줘야 되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제는 뭐 꿈으로 부풀어서 풍선을 만들기에는 이제는 조금 이제 거품이 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뭔가 이렇게 한올바이오 파마의 주가는 사실 이게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나 기대감에 대한 부품 주가들이 많아서 이것도 풍선이 터지면 또 이게 한 번에 하락을 맞을 수 있겠죠. 그게 바토클리맙 테드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아이메로프로바트의 뭐 어떤 부작용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악재가 터지면 거품이 확 빠질 주가이긴 합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대신 지금의 주가가 뭔가 그 성장성에 대한 꿈이 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알테오젠 주가는 지금은 이제 꿈보다는 사실 이제 현실로 좀 돌아온 느낌의 주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 바이오 회사들을 보면 이게 뭐 인간에 투여했을 때 데이터가 쌓여가는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성장 산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빅바이오텍에서 이걸 사간다는 거는, 계약금을 주고 사간다는 거는 빅바이오텍에서 그만큼 성장성을 보고 사간다는 거니까 나중에 3상 후에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 주식이랑 사랑에 빠져서 그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들, 객관적인 그 빅파마가 그 회사에 지불하는 계약금, 요즘은 이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보단 계약금도 많이 보더라고요. 계약금을 많이 넣어야 이 회사, 바이오텍 회사가, 그 빅바이오텍 회사가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높게 보고 있구나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얼마나 넣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보고 투자를 해야 내가 객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너무 그 의미에만 몰두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가 그 주식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집단지성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기대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좀 뭐 선입견이라고는 그렇고 그 의미 부여에 집중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집합소인데, 그 주식의 그 주주라는 것들, 주주라는 분들, 그 주주라는 의미가 그 회사의 꿈을 머금고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한 사람들의 모임이 주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주주인데 B라는 사람이, 야, 너네 회사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데이터 갖고 와봐.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야 임마 너 지금 뭔 소리야, 이 자식 나쁜 놈이네 하고 뭔가 근거 없이 욕부터 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의미 부여는 막 돼 있어서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옆에서 데이터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 회사가, 우리 데이터 없어. 근데 우리 이런 의미로서 너무 좋아. 지금 이 의미를 못 보는 네가 바보야. 데이터는 없어 우리. 근데 빅파마이 선택했잖아. 우리 데이터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내가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내가 감당 가능한 돈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정말 인체에 투여했는데 엄청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막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과거부터 사왔던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죠. 예, 많이 보셨으면 축하드리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딱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 내일 당장 월요일날 그 가격에 사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소문에 듣고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그 의미 부여에 내가 뭔가 이 회사 잘 되면 대박이겠는데 하면서 데이터 없이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 얘기도 똑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올바이오 파마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FcRn 저해제라는 시장이 지금 존슨앤존슨도 FDA 허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젠엑스도 허가를 받고 있고, 같은 기술이고요. 근데 이제 약물 자체, 항체의 구조 자체가 좀 달라서 약효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수준인데, 아이메로프로바트의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유효성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작용 면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만 나와줘도 이게 사실 나중에 2027년에 공개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봤을 때
안정성 면에서 검증이 돼버린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 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FcRn 저해제라는 약물이 지금 아제넥스, 존슨앤존슨 지금 다 잘하고 있어서 이뮤노반트가 이제 3등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정성 데이터가 지금 그 바토클리맙 이후에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지금 임상 데이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주가가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이뮤노반트 26달러, 7달러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도 4만원, 5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확 못 올라가는, 점프업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 같아요. 이뮤노반트의 데이터가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 정말 얘가 안정성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는 건지, 부작용이 없는 건지, 그게 좀 확인이 한번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확인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유효성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지금 유효성, 이 류마티스 관절염 유효성 기대감까지 싣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든 이뮤노반트든 주가 자체가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있긴 한데,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건 일부는 있을 수 있어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레이브스병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얻을 거는 사실 안정성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올바이오파마와 사랑에 빠지진 않았는지 같은 것들을 여러 이유를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지금 뭐 FcRn 저해제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경쟁사에서 가지고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 수만 명을 투여했을 때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FcRn 저해제에서 많이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IgG 항체 감소 농도, 그 다음에 항체 감소 농도에 따른 환자들의 증상 개선 정도, 이런 것들이 객관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객관화가 증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뮤노반트도 봤을 때 그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도 IgG 감소 농도 70%일 때랑 70% 이하일 때랑 70% 이상일 때랑은 효능 차이가 막 2배, 3배 정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IgG 감소 농도에 따른 환자들의 증상 개선 정도가 뚜렷한 게 이제 점차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은 테드 임상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임상이 다 끝났고, 뭐 물론 중간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FDA에서 뭐 임상 중단 권고 이런 걸 안 했지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아제넥스에서 IgG 감소 농도가 60%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패한 임상들이 테드, 뭐 PV, 그 다음에 ITP도 IV에서 SC로 바꾸는 건 실패를 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항체 감소 농도가 상당히 환자 증상 개선 정도의 판단을 할 때는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점차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 증명하는데도 한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거든요, 거의. 그 바이오 투자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방향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너무 그 회사에 대한 약물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데 의미부여만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과거에 투자했다가 지금 많이 벌었으면 땡큐고, 지금 현재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회사가 아무리 빅파마에 픽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져 있으면 위에 먹을 게 더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더 잘 되면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당장에 뭐 며칠 안에 오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한번 유의 한번 해주시고요.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잘 되길 바라면서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잘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 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은 토요일 날은 뭐 주식을 다, 아까 피터린치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다 잊어버리시고 일요일에 봅시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또 오늘 이렇게 찍었네요. 뭐 그냥 흘러가는 얘기다 라고 생각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냥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